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자동 연기되며 다카 수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세제 개혁으로 재산세 공제 혜택 제한을 받게 되자 재산세를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논란 속에 승인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고층 아파트 건립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는 26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일본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자동 연기되며 다카 수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3월 5일이 데드라인이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이 자동 연기되었습니다. 26일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법원을 건너뛰어 신속히 상고심을 열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의 존속이 항소법원의 심리를 건너뛸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 결정의 취지입니다. 지난해 9월 다카 프로그램을 오는 3월 5일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의 4개 주와 제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엘서 판사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도 다카 관련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단 소송은 항소법원을 거치게 됐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최소 1년 이상 다카가 현행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세제 개혁으로 재산세 공제 혜택 제한을 받게 되자 재산세를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민이 내는 재산세를 기부금으로 전환해 텍스 공제 혜택을 높이는 법안이 뉴저지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뉴저지주 정부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받았던 공제 혜택 제한을 받게 되자 이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재산세를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마련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미 전역에서 높은 재산세로 불만이 많았던 뉴저지주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법은 재산세의 경우 공제액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기부금 명목으로 납부하면 공제 금액 제한이 없어집니다. 뉴저지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해 재산세 항목을 기부금 항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으로 세금 공제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번 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새 법안은 주 하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뿐 아니라 연방 국세청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현행 기부금 공제 규정에 따르면 IRS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내는 기부금 총액의 90%까지 세금에서 감해주고 있습니다. KBTV
양준호입니다. 뉴저지주 재산세가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주 소비자보호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주 전체 평균 재산세가 전년 대비 1.6% 올랐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카운티는 평균 재산세가 1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한인 최다 거주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는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9,407달러로 카운티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은 3.5%나 됐습니다. 또 다른 한인 밀집 타운인 레오니아는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전년 대비 4.7%나 올랐습니다.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타운의 재산세가 10,0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테너플라이의 경우 역대 처음으로 평균 재산세가 20,000달러를 돌파했으며 테너플라이의 평균 재산세는 전년 대비 2.8% 올라 버겐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있는 타운 70곳 중 평균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내린 지역은 노스알링턴, 로다이 등 7곳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취임한 필머피 주지사는 로컬 학군 대상 주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재산세 인상을 잡겠다는 보관이지만 오는 예산안 발표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늘지는 불투명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어 현재로선 시행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주 하원에는 현재 2건의 합법화 법안이 계류 중이며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도 머피 주지사 임기 초에 합법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지역 언론 노스저지닷컴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되면 차별적 단속으로 인한 흑인과 백인의 마약 관련 체포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소량 마리화나 사용이나 소지보다 더 심각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흑인 의원들의 반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스저지닷컴에 따르면 주의회 흑인 의원 19명으로 구성된 블랙 코커스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들이 마리화나에 쉽게 노출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 대부분이 민주당인 흑인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합법화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일부 총기 소지자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총기류를 분쇄하며 총기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최근 플로리다 총격 사건에 충격을 받은 일부 무기 소지자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총기류를 분쇄하는 일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총기류를 분쇄한 뉴욕의 스캇 파파라도는 자신이 AR-15 총기를 30년이나 소지했고 현 총기법을 지지해 왔지만 이번 플로리다 참사 후 생각이 바뀌었다. 이러한 총기가 또 누구의 손에서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여하튼 이 세상에서 총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총기 분쇄에 동참한 커네티컷의 뉴헤븐에 거주하는 아만다 마이어도 자신을 보호할 방법으로 구입한 총이 플로리다에서처럼 대량 학살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총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총을 판다면 이 총으로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부셔버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디오에 총기의 구멍을 뚫어 망가뜨린 장면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이 사용한 AR-15 총기는 현재 미국인 1,200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대량 학살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자동 소총류의 확산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도용과 부당 사용에 대한 징수를 보다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가진 허점을 악용해 재정을 불법 편법으로 빼가는 사례가 급증하자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대여 양도를 통한 보험급여 청구가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입자 등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보험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 수급자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한 여성이 일란성 새쌍둥이를 낳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주리주의 캔사스의 한 부부가 2억 분의 1 확률이라는 일란성 새 쌍둥이를 낳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출산을 도운 조시 패트리킨 의사는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아주 건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란성 사내아이들 새 쌍둥이는 캔사스 시티의 투루만 메디컬 센터에서 태어났습니다. 니콜과 칼렙으로 알려진 부모들은 이미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3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아내 그리고 2살 난 아들 이렇게 3명이 또 하나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각자 한 명씩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쭉 글을 보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는 새 쌍둥이의 아버지는 최근까지 케냐에서 살다가 미국 미주리주로 건너왔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논란 속에 승인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고층 아파트 건립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26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포트리와 펠팍 경계 지점에 있는 캐리지하우스 아파트 소유주는 펠팍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펠팍 타운 조닝보드가 캐리지하우스 인근의 14층 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쿠아테라라는 이름의 이 고층 아파트 개발안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건립 예정지인 이스트 에드쉘 블러바드와 14스트리트 인근은 습지이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립 시 홍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주변에는 캐리지하우스 등 주거 건물과 주택들이 다수 있는데 1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을 크게 침해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시킨다는 반발도 컸지만 그럼에도 펠팍타운 조닝보드는 개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펠팍 조닝보드 측은 개발사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의 한인 동포회관이 사무총장과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개편합니다. KCC 설립자이자 지난 18년간 이끌어왔던 마게언 회장은 운영 일선에서 물러나 시니어 노후 프로그램 분야 자원봉사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CC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사무총장과 이사장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KCC는 콜럼비아대 교육대학원 석사 출신인 에리카 송 씨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마 회장은 건물은 마련했지만 재정 부족 등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기초를 잘 다졌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신한 만큼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정부나 기업 등의 지원금을 보다 많이 유치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이를 위한 직원들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는 26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일본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잭슨 목사는 뉴욕 맨해튼의 뉴욕 한인회관에서 일본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서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잭슨 목사는 우리 흑인들도 과거 노예제 시기에 같은 경험을 했다면서 한국의 아픈 과거사에 공감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흑인들에게 가장 신망받는 흑인 지도자로 손꼽혀온 잭슨 목사는 시리아 미군 포로 석방과 쿠바 정치범 석방 등의 주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2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는 뉴저지 듀몬트 고교의 한 학생이 총기 테러 위협을 암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듀몬트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26일 오후 1시 15분경 학교 안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테러 위협을 가한 학생의 집에서 장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경찰은 학생들과 교직원을 긴급 대피시키고 학교 내 건물을 수색했지만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프린스턴대가 한인 여자 유학생을 성추행한 지도교수의 솜방망이 징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교수에게 행정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교수에 대한 추가 의혹이 터지자 정밀 조사를 벌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르두 교수는 지난해 2월과 3월 임여희 씨를 성추행했으며
최근 최소 2명의 다른 대학원생들과 함께 합의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갑자기 넘어진 나무에 깔린 30대 여성이 2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앤 모노키 골드만은 변호인과 함께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와 시공원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관리 소홀을 이유로 2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은 지난해 8월 세 아들과 산책 중 무게 300파운드의 나무가 쓰러져 밑에 깔렸습니다. 당시 사고로 뇌진탕과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세 아이들도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3월 3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미주 가톨릭 센터에서 이민자 권리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워크숍에서는 드림 액트 법제화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연방의회 동향을 설명하고 민권센터 소속 이민 변호사와 봉사 업무 실무자들이 다카 프로그램 갱신 및 기타 이민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 등지에서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보건국은 브루클린 브로드웨이 소재 월그린 등 약국 체인점 11곳에 독감 예방접종 파우처 1000장을 배포하고 7살 이상 무보험자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로별 접종 장소는 뉴욕시 안내전화 311이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이 잔디밭 주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26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공원국은 공원 단속 패트롤 요원을 추가 배치해 각종 공원 균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단속 대상은 잔디밭을 포함한 녹색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입니다. 뉴저지 실버 선교회가 2018년 봄학기를 맞아 실버 미션 스쿨 등록생을 모집합니다. 3월 12일 개강하는 제29기 뉴저지 실버 미션 스쿨은 5월 28일까지 12주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리치필드팍에 있는 한길교회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4월 13일에서 14일에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주말 수련회를 개최하며 교육 이수 후 6월 6일부터 12일에는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도 떠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변금일 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상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뿌리교육재단과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NC 파운데이션 조진행 회장이 후원한 뿌리교육에 헌신한 분들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어떤 공로로 받으셨나요? 네, 저는 특별 공로상, 제일 먼저 한국학교를 시작한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한국 학교를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50년 전에 뉴욕에 오니까 뉴욕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교육계에 있다가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정달빈 목사님이 아이고 당장 우리 한국을 교육이 필요하니까 한국 학교 시작해달라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국정교과서 1학년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가축에 대한 거 나와요. 소, 닭, 돼지 이런 게 나오는데 소는 엄매, 닭은 꺾기요, 닭은 꿀꿀꿀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막 노노노노 막 닭은 쿠쿠두들드 네. 돼지는 오잉크 오잉크 막 아니라고 막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교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럼 그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네. 이제 미국 아이들 중에 몇 안 되는 동양인 아이들 있다가 네. 같이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아들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이제 이름을 꼭 한국 이름을 불러요. 네. 세미나 그러면 반응이 없어요. 헨리 그래야만. 아. 그리고 애들 조금 말을 한다는 게
먹었어, 갔어, 몰라, 막 이래서 먹었어요, 갔어요, 몰라요, 요자를 꼭 붙이세요. 네. 알았어요? 그랬더니 네요. 아,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아. 또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또 어떠신가요? 네, 되게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한국 아이들이 또 좋아하니까. 네. 그래 부모님들 되게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그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부인 두 분이 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역시 또 반대하는 분이 열렬히 반대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 여기는 미국이다. 미국에 와서는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지 영어 배우기도 힘드는데 왜 한국말을 가르치느냐고 반대하는 분도 계셨어요. 네. 나중에 그분이 굉장히 나만 보면 후회를 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못 들은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네. 아유, 네. 지금까지 변금일 여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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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7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